어김없이 찾아온 주말입니다. 머니왕 1부 시작할게요.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한 주간의 움직임을 보건데 그래도 만들어냈던 그 고점 라인 깨지 않으려고 양대 지수의 움직임이 좀 그려지면서 한 주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는 지수대로, 그리고 테마 형성도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는 시장, 다시 좀 온기를 찾았다 이렇게까지는 모두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흐름들 예측하면서 어떤 종목 관점 이어가면 좋을지 조금 더 시장의 해상도 높이는 작업 해보고자 합니다. 두 위원님과 함께하는 머니형 1부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주 동안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상승 상위 종목을 차지했는지 쭉 살펴볼게요. 먼저 이번 주 가량의 세 자릿수 올랐던 종목이 TSMC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 들어서 흐름이 나왔던 이유는 그 피인수 소식이 있었습니다. HLB그룹의 피인수 소식에 연속 상한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정말 한 주간에 엄청났던 종목, 이 종목 담을 걸 생각하게 하는 종목, 담을 멀티미디어입니다. 진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계속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포바이포인데요. 2월 첫날 들어서 상한가 뽑아내면서 계속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포바이포 움직임 그려지고 있습니다. 추세 확실히 잡았구나 지금 그려지고 있네요. 이어서 담을 멀티미디어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종목 소니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월 2일 확실하게 또 상한가 꽉 차게 그려내면서 움직임 시세 나오고 있다는 점 그려지고요. AI에 대한 강세 부분 쭉 느낄 수 있는 종목으로서 플리토도 확인해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바닥 구간을 1월 중순 들어 만들어낸 이후에 AI 성장과 함께 플리토도 함께 시세 영향 받아가는 부분 보여집니다. 한 주 동안 움직인 종목을 보니까 그룹핑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조금씩 힌트도 많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또 너무 오르면 또 피해야 되는 건가? 이제는 어떤 관점으로 종목들 바라보는 것이 좋은 건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요. 두 위원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 가이드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저희 전화, 문자 다 열어놓았습니다. 자,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입니다. 두 대의 전화 열어놓았기 때문에 자주자주 연락 주십시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시면 임광빈 위원께서 함께 머리싸매고 고민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체크포인트, 이 방송 임광빈 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11시 한 10분경부터 임광빈 위원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시장 상방은 적중했고요.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먼저 이 방송 함께 하면서 이후에 시크릿한 무료 방송 시간에서 꼭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머니왕, 우리의 계좌를 왕으로 만들어줄 전략 향해서 집중 탐구 시작하겠습니다. 네, 임광빈 위원 나와주셨고요. 바로 인사 나누면서 시장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베스터 임광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시장, 상방, 외국인 수급, 보자, 금리, 채권 움직임 잘 봐야 한다. 지난 연말부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1월 효과 제대로 누렸네요. 우리 1월 효과도 있지만 1년 동안 주시장이 22년도에 너무 많이 빠진 것도 있죠.
앵커님, 그 작년 1년 동안 미국의 주식도 빠지고 우리나라도 네. 많이 빠졌잖아요. 같이 빠졌죠. 그렇죠. 공매도 친 세력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난지 아시나요? 작년이면 그래도 꽤 났을 것 같은데요?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0조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370조, 이야. 근데 올해 1월 달에 네. 공매도를 친 세력들이 어느 정도 손실이 났냐면 네. 미국 시장이 10%가 올랐잖아요. 네. 한 달 만에 100조 손실이 났대요. 그러면 370조를 벌었는데 2년 동안. 그렇죠. 근데 한 달 만에 100조 손실이 난 거죠. 손실이 꽤 큰데요? 그렇죠. 이게 갑작스럽게 시장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참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주식을 사고 또 주식들도 많이 올랐죠. 근데 여전히 투자자분들께서 느끼시기에 마음속에 야, 이거 주식 올랐는데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미국에 지난 한 해 동안 1년 동안 공매도를 친 사람들의 수익이 370조 났다가 올 한 달 만에 100조 손실이 갑자기 불어나게 된 이유는 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시장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나스닥 기준으로 지난달 1월 달 10% 정도 올랐고요. 코스피는 이번 1월 달에 8% 정도 상승하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좋아지니까 계좌의 변화가 생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냐? 새로운 종목을 잡아야 돼요. 그 시장에서 기존에 떨어졌었던 주식들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하락장을 멈추고 상승장이 나왔을 때 항상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주식이 1월 달에는 테마주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또 대형주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나스닥도 코스피도 코스닥도 10% 가까이 한 달 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2월 달 시장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화면을 먼저 일단 미국의 나스닥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미국의 나스닥 종합주가지수인데 이걸 조금 크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키우면 여기가 22년도 고점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선을 쭉 하고 그어볼게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다가 하락 추세가 벗겨진 자리가 바로 이 구간대죠. 바로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크게 보시게 되면은 미국이 여기가 첫 번째 하락 지점, 자,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네 번째 바닥까지 바닥을 4번을 그렸죠. 그리고 단기간에는 3번의 삼중 바닥을 형성하고 추세적으로 봤었을 때 하락 추세를 벗겨낸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월 달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2월 달은 큰 하락보다는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월 달보다 2월 달은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시장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있죠. AI 주식들, 로봇 주식들 굉장히 잘 갔었습니다. 1월 달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인데 그 1월 달 시장을 이끌었었던 종목들을 지금 잡게 되면 좀 고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종목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 또 다른 데로 자금이 이동하겠죠? 그런 것들이 현상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이든 아니면 인생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학습 효과라는 걸 누리게 됩니다. 과거의 이러한 경험, 과거의 이러한 잘못들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예외가 있다라는 게 세상의 진리죠. 자, 주식시장이 딱 그럽니다. 주식은요, 변합니다. 그리고 학습 효과가 주식시장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내 경험을 통해서 하락장엔 좀 조심해야겠구나, 비중을 베팅을 크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학습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크게 사이클이 3번을 돌았어요. 어떤 사이클이냐?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입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 있죠?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반등하니까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3번의 사이클이죠. 그러면은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 네모,
A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모를 B 구간, 세 번째 네모를 C 구간이라고 하면 A, B 구간대와 C 구간대의 반등은 다르다. 어떤 것이 다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6월 달에 왜 빠졌죠? 0.75% 처음으로 금리 인상하니까 충격받았습니다. 달러가 급등했고요. 환율이 깨졌고요.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든 종목들 이전의 저점을 다 깨고 내려간 첫 번째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7월 달인데 9월 달까지 금리 인상 0.75% 더 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시장이 공포감에 이전 저점을 깨고 또 내려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달러가 또다시 올라갔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채권 시장도 붕괴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등이 났습니다. 환율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채권 시장이 정상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보게 되면 환율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자, 이전에 저 앞에서 두 번 하락장과 반등장이 있었던 그 구간대 환율은 달러가 이렇게 올라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반등을 보게 되면 달러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요. 내용이 같습니까? 달라졌습니까? 내용이 완전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코스피 차트만 보고 옛날에 빠졌다가 반등하고 빠졌다 반등하고 빠졌다 반등하니까 이번에도 반등했네? 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또한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코스피의 어마어마한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자, 그동안 하락장 이후 반등이 나왔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샀는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안 샀습니다. 이렇게 산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지분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분명히 시장을 상방으로 보고 베팅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꽃버스라고 하죠. 이걸 보시게 되면 하방에 개인 투자자들이 완벽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쉽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월 달은 쉬어간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그런 하락은 없을 겁니다. 2월 달에 어느 정도 지지라인이 구축되면서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면 2,500포인트도 한번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 목표가 2,500입니다. 코스피 관련해서는 돌파 여부까지 가능성이 크게 열려진 상황이니까요. 외국인 수급적인 부분 계속 주시하면서 종목 바라보는 관점도 함께 홀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종목으로 조금 시선을 옮겨서 살펴보자면 진짜 이재 위원이 봐야 되는 종목이 진짜 많아졌어요. 시장이 좋아지니까 반등장에서 섹터들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섹터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주 트렌드가 무엇이었는가? 자, 1월 달 시장이 상승장이 나오니까 그 상승장을 이끌었었던 건 AI 관련주입니다. 근데 언제나 시장은 새롭게 나온 걸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주나 로봇 주식들 중에서 신규 상장했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자, 이번 주에도 오브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젠 신규 상장주 AI 관련주이면서 네이버와 관련된 서로 협력 관계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따상을 갖고 조정받고 다시 한 번 더 금요일 날 거래가 갱신이 되면서 신고가를 가는 형태죠. 오브젠이 정말 이 정도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 그것을 평가하는 건 주식을 할 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신규 상장주가 잘 가면서 AI 쪽에 형성됐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면 되고 만약 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AI 주식들도 다 많이 꺾이겠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자,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다가 처음으로 금요일날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종목들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시고 자, 신규 상장주 중에서 TMC라고 하는 종목도 시장에서 잘 갔습니다. 언제나 신규 상장주는 처음에 딱 나왔었을 때 그 종목이 하는 사업이 시장의 트렌드에 맞다고 한다면 잘 가는 특징이 있죠. 오브젠이 잘 갔던 이유는 1월 달에 AI 관련주가 시장의 주도 섹터였기 때문에 잘 간 것이고 TMC 같은 경우는 반도체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씩 하루에 급등이 나왔고 우리나라도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올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갔죠. 그 분위기를 탄 거예요. 그 분위기를 타다 보니까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가 다시 한 번 더 갱신이 됐죠.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2월 1일 날 다시 한 번 더 거래가 갱신되면서 1,300억의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거래가 터질 때마다 1,500억대에서 한 1,300억, 최소 1,3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지는데 자 신고가를 간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종목들 지수가 좋았을 때 TMC 같은 경우는 수익이 또 날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 수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사모펀드 쪽에서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단기적으로 거래를 계속 하는 형태입니다. 신고가 종목들 다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또 이번 주에 인공위성 관련된 주식들을 꼭 봐야겠죠. AP위성, 또 세트렉 I, 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또 컴퍼니 K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하필 왜 지금 와서 이 인공위성 관련된 주식을 우리가 봐야 되냐. 자, 제가 전 세계 대장주는요 테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80%가 넘게 올랐죠.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판매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할인을 하고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언론에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게 테슬라가 보도가 많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게 테슬라가 어쩌면 바닥을 찍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자, 과거에 시장이 좋았었을 때 테슬라가 올라갔고 테슬라가 전기차로서 관련된 주식들이 전기차 관련주, 소재 관련주, 장비 관련주 다 같이 올라갔죠. 자, 테슬라가 품고 있는 재료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스페이스X도 있고 그리고 솔라시티에 태양광까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로서 지금 발현이 된 거죠. 스타링크인데 이 스타링크가 왜 중요하냐면 한국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스타링크가 나중에 어디까지 연계가 될 거냐 하냐면 6G입니다. 6G. 6G는 초당 1000GB 수준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기술인데 자, 그게 되기 위해선 인공위성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저 위도 인공위성,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그 사업을 하고 있죠.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 진출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 지금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SK텔레콤, KT, LG U+ 그 이후에 제4이동통신까지 사업자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제4이동통신을 통해서 6G를 한국에 보급화한다면 당연히 우주항공 기업들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자, AP위성이 첫 상한가를 다시 갔습니다. 2월 1일 날 스페이스X 덕분이고요. 상한가를 가고 자, 거래가 갱신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종목은요. 견고하게 14,000원 후반대를 지지하는 거예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주항공 기업도 여러분들 다 관심 가지시고 추가적으로 컴퍼니 K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작년에 스타링크 4이동통신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시세가 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거래가 터지고 그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죠. 고점을 넘긴 상태에서 컴퍼니 K가 스타링크 관련된 주식으로서 조금 더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스타링크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9시 뉴스를 도배했었던 내용이죠. 바로 애플페이의 상륙입니다. 진짜 이제 애플페이가 오고 자, 이전에는 애플페이가 현대카드와 독점 계약을 통해서 현대카드만 애플페이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 카드사에 다 이게 보급되게끔 정부에서 허용을 해줬습니다. 3월 달부터 이제 애플페이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애플페이는 삼성페이랑 다르죠.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냥 카드 결제기에 되면은 다 이게 그어서 결제가 되지만 애플페이는 전용 단말기인 NFC 단말기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생산하는 한국정보통신 같은 기업들이나 또는 결제과 관련해서 PG사죠.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같은 기업들이 월요일 날 떠오르지 않을까. 9시 뉴스에 도배가 된 그러한 재료들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애플페이 관련된 내용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각가지 재료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따라서 어떤 재료에 어떤 종목에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 계속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전화 문자 남겨주세요. 02786-1022번, 02786-1023번입니다. 문자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저희가 재빠르게 고민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로 먼저 도착했다라고 해서요.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 예.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삼성전자. 삼성전자요? 예. 국민 종목.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예, 75,000원에 40%요. 시청자님 그러면 한 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한 두세 번 더요.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셨고 평당은 예. 75,000원으로 맞추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비중은 40% 정도 되는데 과연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면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을까가 또 체크 포인트이긴 한데 시청자님 어떤 비전 갖고 계세요? 예? 시청자님은 이 종목 끝까지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좀 아니, 장기적으로? 그게 아니고, 지금 1년 전도 훨씬 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손절 좀 하고 싶은데, 손절가 좀 하고 싶어서요. 손절가. 손절 라인. 네, 좋습니다. 임강민 위원 한번 연결 드려볼게요. 예, 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자, 우리 삼성전자 국민 주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수 올라가면 삼성전자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 매번 업종이 다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어떨 때는 삼성전자가 좋고 어떨 때는 현대차가 좋고 어떨 때는 화학기업, 원자재 기업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최근에 주식 조금 또 좋아지니까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목표가 잡으면서 반도체 다시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언제냐? 자, 과거에 2007년도의 삼성전자입니다. 자, 2007년도에도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기업이었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였죠. 자, 2007년도,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대한민국 시장이 유례없는 상승장이 있었는데 자, 2006년부터 2007년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거시경제 환경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예. 금리가 5%였고요. 유럽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박스권이죠? 박스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시장의 삼성전자 1년간 박스권 그릴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과거에 2007년도, 2006년부터 2007년도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미국이 유례없는 5%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서 금리 인상하면서 약달러가 나왔고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나오면서 유가가 140달러대까지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났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1년 동안 고물가 속에서 박스권을 그렸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거시경제가 과거와 비슷합니다. 자, 1년 동안 박스권을 그릴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닥은 찍었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든지 삼성전자는 더 이상 손절 라인 잡을 거 없어요. 더 떨어져 봤자 6만 원 초반일 겁니다. 삼성전자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치 또는 시장에서 다른 종목을 잡았었을 때 벌 수 있는 기회비용보다는 조금 아쉬워서 저는 선생님이 삼성전자 버티실 수 있으면 금리 인하 때까지만 조금 더 버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자님. 예. 네, 도움 주셨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셨을까요?
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내할 수 있는 시기는 또 충분히 인내하면서 추가적인 고민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또 대표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 점검 한번 이어가 봤고,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연결 잘 되셨어요? 어떤 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저기 금연이요. 금연 매수가가 궁금한데요. 네, 32,650원에 10%거든요. 진짜요? 네. 네, 시청자님 그러면 언제쯤 진입하셨어요? 막 오를 때 진입하신 거예요? 네, 좀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이게 네. 추천해가지고 네. 그 원통형 배터리하고 리튬 관련해서 네. 추천해가지고 했는데 사자마자 안 돼. 지금 시청자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너무 힘이 빠져 계셔가지고 예, 걱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한 22,000원 라인 깨지 않은 상황에서 좀 등락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과연 리튬 관련해서 한때 또 유명했던 종목인지라 고민이 깊을 것 같긴 한데 비중은 10%시네요. 임광빈 위원님과 함께 해결 이어가 볼게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뭐 주식 좀 떨어지면 기분 나쁜데 이게 정말 속상해요. 내 주식 많이 걱정이 되고 근데 이 선생님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많은 손실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다음에는 더 잘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21년도에 주식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하고 있긴 했었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셨구나. 손 놓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해. 21년도는 손을 놓고 계셨고 22년도엔 좀 본격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야. 그 한 몇 년을 네. 진짜 못 하다가 최근에 최근에 제가 이제 몸이 좀 괜찮아져가지고 막 베스트 몇 번씩 받다 보니까 못했거든요. 앞으로 건강 더 잘 챙기셔서 건강도 좋아지시고 계좌도 좀 더 좋아지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2년도에 리튬, 아까 리튬 말씀을 좀 주셨는데 리튬 말씀 네. 잘하셨어요. 금양이라고 하는 종목, 리튬 관련된 주식으로 올랐죠. 자, 금양이 올랐고 미래 나노텍이라는 기업도 올랐고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하는 종목도 올랐고요. 자, 이거 말고도 리튬으로 올라간 종목들 많은데 잘 보세요. 22년도는 리튬이었습니다. 그러면 21년도는 뭐였을까요? NFT, 메타버스, 게임 관련된 주식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비덴트라고 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비덴트 NFT 관련주로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다날이라는 기업도 그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위메이드라고 하는 주식도 그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그 한 해에 트렌드가 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21년도에는 NFT 메타버스였고 올해는 리튬 관련 작년에 22년도에는 리튬 관련된 주식이다 보니까 금양이나 또는 하이드로 리튬이나 미래 나노텍 모두 다 비슷한 차트를 그려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주식들 정말 사업 성과가 나는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NFT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도 더 올라간다는 얘기 많았었어요. 비트코인 3억 간다는 얘기 있으면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장밋빛 전망을 그렸거든요. 자, 저는 정말 이와 관련된 주식들 보유하신 분들 많이 아쉬울 수도 있지만 이 관련된 주식들이 만약에요. 자, 중요한 라인들을 깨게 되면 큰 손실이 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양은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 깨지게 되면요. 올라갔던 것까지 1년 동안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 하락장이었거든요. 하락장에 이 종목들이 자금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사실 본연의 가치보다 더 많이 올라간 감이 있어요. 근데 상승장이 되면 그러면 이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시장의 이러한 현상을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들은요, 하락장에 잘 갔었던 종목입니다. 상승장이 되면 하락장에 잘 갔었던 종목은 반등을 의외로 잘 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2만 원이 깨지면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저는 비중 추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본전에 오게 되면 꼭 전량 매도하십시오. 그럼 더 갈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상황을 봐야 돼요. 여기서 뭔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지금 리튬 관련 주식을 새롭게 사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추가해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네네네. 네. 지금 현재 단가, 현재 비중 그대로 보시면서 그 지지 여부 또 라인 잡아주셨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주도된 앞으로 성장이 확보된 영역 안에 있는 건 맞는데 그 때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단가라든지 봤을 때 그거 잘 대응하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네네. 저희 함께 저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전에 손절을 해야 될지. 한번 지수가 올라가서 3만 원 초반대까지는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3만 원 초반이요. 3만 원에서 3만 1천 원대 오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만 1,000원요? 네네네. 네. 그럼 이제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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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도움 얻으셨다니 수고하십시오. 다행입니다. 성투하세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전화 상담 이어가 봤고요. 이번에는 임강민 위원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 가운데 셀바스 AI가 흐름이 이제 또 중요한 구간일 것 같아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위원님 이 종목으로는 진짜 1월 내내 수놓게 되면서 세 자릿수 최고가 수익률도 기록이 됐고 현재 잠깐 이제 기간적인 부분 이어가면서 옆으로 가고 있는데 셀바스 AI가 보여준 이 힘이 엄청났잖아요. 위원님 추가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주식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저도 주식시장을 통해서 많은 매매를 해보고 또 큰 돈도 만져보고 또 잃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느낀 거지만 시장의 칠할은 시장입니다. 수익은 시장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나게 되는 거고요.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입게 됩니다. 다만 그 안에서 보다 디테일하게 우리가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게 있냐 없냐죠. 자, 셀바스 AI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1월달 시장은 10% 올랐고 10% 오르는 동안 AI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했었다라는 것이죠. 화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목들을 잡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수를 볼게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지수를 이끌었었던 섹터는 AI 관련주입니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1월 달에 지수가 많이 올랐죠. 2월 달 조정 나오게 되면 AI 관련주 다 조정 들어갈 겁니다. 이제는 매도하자. 다시는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자리지 2월 달에도 1월 달에 탄력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또한 이와 관련해서 같이 봐야 되는 게 제가 바닥권에선 핀텔이라는 주식을 말씀드렸고 핀텔도 대략 2주 동안 40%라고 하는 주가가 아주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른 AI 관련주들은 이렇게 올라갔던데 얘는 이것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자, 핀텔 또한 다른 섹터의 대장 주식들이 이제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그 흐름을 가지고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핀텔 이 자리에서 추천드리면서 금요일 날도 임감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1,500원대가 지켜줬어야 돼요. 근데 1,500원대 종가 라인으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AI 관련된 주식들은 로봇 관련된 주식, AI 관련된 주식들 제가 다 수익을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새로운 또 트렌드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두 종목 모두 셀바스 AI, 핀텔 모두 화려하게 시세를 자랑했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는 살짝 브레이크 잡고 새롭게 이슈 터트리는 종목 위주로 시야 더 넓혀봐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추가 전략 세워봤고요. 위원님,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종목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자, 우리 애플페이가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서 9시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9시 뉴스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마 오늘 저녁에도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페이와 이제 경쟁 구도를 이루게 될 텐데 애플페이는 삼성페이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죠.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 전송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애플페이는 NFC 전용 단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NFC 전용 단말기가 보급이 돼야지 애플페이가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애플이 많은 젊은 층에서 애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플 휴대폰을 쓰고 싶어도 애플은 애플페이가 한국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삼성페이를 위해서 삼성 휴대폰을 쓰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자, 이것 때문에 애플로 이용자가 넘어갈 수 있고 또 애플페이가 상용화가 되게 되면 그와 관련된 NFC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한국정보통신 같은 기업들 있죠? 그 기업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제가 작년부터도 이 재료는 여러분들에게 꼭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또한 P지사가 있죠.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또한 이와 관련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23년도 실적이 22년도보다 좋고 24년도까지 실적이 좋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나이스 정보통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거고 그리고 카드 결제 대금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체적으로도 24년도까지 실적이 좋으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이 애플페이가 도입이 되면서 애플페이 수혜주로서 바닥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이 기업은 정통적으로 외인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수가 우상향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천천히 테마주 형태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도 보시게 되면 지수의 향방을 따라가는 기업 중에 하나죠. 자, 22년도에 주가가 크게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거래가 없이 빠졌었어요. 재료도 없었지만 이 종목이 재료가 없으면서 실적도 그렇게 22년도까지만 해도 기대할 만한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24년도부터는 실적이 이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애플페이라고 하는 재료를 입었죠. 자, 거래가 한 번 더 터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대 초반대까지는 지금부터 시세가 다시 날 수 있고 3월 달에 이제 애플페이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2월 달까지는 한 달 동안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애플페이 관련주들 2월 달 관심 있는 섹터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포착주는 나이스 정보통신이었습니다. 나이스하게 또 시세에 주름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일 텐데 이 가격 전략은 잠시 후 펼쳐지는 공개 방송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이제 11시 10분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여러분 서서히 입장하실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은 요거예요.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이 있다라고 하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뭔가 눈이 활짝 틔어지는데요. 진짜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고 한다면 우리가 주식을 사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수익을 내는 또 다른 기술이 또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증거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경이적인 수익률이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과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제가 무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1월 달 동안 시장이 좋아졌고 외국인 투자자들 여전히 들어오는 가운데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었던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또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된 부분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와 관련된 수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목적지는 수익이잖아요.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 기술적으로 놓치면 안 될 부분 임강민 위원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집니다. 11시 10분경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 시도해 보시면 좋겠네요. 포털 검색창에 MTNW 혹은 MTN 밴드, MTN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임강민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고요.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다양한 전략 얻어가시죠. 자, 지금까지 임강민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머니양 일부 대미 장식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르나 내리나 정말 한결같이 저점에서 내용 있는 종목 기가 막힌 맥점 타이밍 잡아서 수익을 쟁취하고 계십니다.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방송도 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무료 방송이 펼쳐집니다. 12시부터 시작이 되는 무료 방송. 자, 주제를 보아하니 맞아요. 이 코난 테크놀로지, 진짜 정말 시장의 탐정이 있었다면 코난이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시세를 자랑했는데 제2의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아픈 계좌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 스페셜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무료 방송에서 12시에 펼쳐진다고 하니까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좋은 정보 위원 나와주셨고요. 인사드립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정말 시장이 쉬엄쉬엄 가는 듯 하다가도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 주 또 치열하게 매매하셨을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1월 달에 이어서 2월 달도 시장이 상당히 좋죠? 예, 이것은 제가 이미 12월 말부터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또 뭐 시황은 물론 그다음에 또 종목들에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장에서는 아마 두 가지 투자자들이 계실 겁니다. 이 풍요를 구가하시는 분들, 엄청난 수익이죠. 또 두 번째, 거기에서 소외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우열이 확실히 가려지는 그런 장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그러셨죠. 1월 달만 하더라도요. 예, 그런데 그것이 물음표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나가 보니까 그게 뭘로 바뀔까요? 느낌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드는 그런 비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하여튼 오늘 성공 투자를 위한 꿀팁도 준비가 됐습니다. 좋은 정보 성장의 특별 항해법도 있으니까 그동안 아픈 계좌를 가지셨거나 직장 다니시면서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다채로운 시간 약속해 주신 우리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월이 됐고 이제 2월 4일이니까 이제 2월이 됐는데 위원님 1월 달 충분히 시세가 나왔고 테마도 형성이 됐고 재료가 나오면 쭉 뽑아지는 것도 느껴지면서 확실히 시장에 돈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뭔가 형성이 됐구나라는 건 충분히 즐겼어요. 근데 이제 뭔가 한번 마디가 끊어지면 새롭게 바뀌어지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게 되잖아요. 네. 2월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나 좀 고민이 되는데 이번 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2월도 괜찮을까? 기대를 좀 만들고 끝나긴 했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입춘인가요? 입춘이죠. 예, 네. 근데 절기에 앞서서 이미 네. 시장은 봄에 왔습니다. 예, 아, 앞서가셔야죠. 훈훈하네요. 선반영. 예. 예,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효과가 온다. 막연하게 말씀으로 드리는 거 아니었어요. 그 논거를 제가 PPT를 계속 준비해서 여러분께 설파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받아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앵커님 말씀대로 이제 많이 오르니까 굉장히 이제 기분이 업되고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번 주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되면 지수로 봤을 때 1월 효과가 2월 초까지 계속되고 있다. 예,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제가 늘 강조드렸던 신규 상장주, 성장주 이런 섹터에서 그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제 이제 그 네이버 클라우드가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오브젯 AI죠. 이 종목도 또 어제 상한가 하면서 시세를 크게 냈고요. 3기 EV라든가 그다음에 또 MP 이런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또 전략은 어떠냐? 너무 떠 있죠. 저는 살짝 지금은 경계 모드로 갈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이라는 거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은 저점에 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으면 뭐냐면 당연히 지수가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고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상승 기울기 각도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한 그런 어떤 디메리트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또 이제 이번 주는 다음 주죠. 예, 바로 만기일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에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예, 그래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역시 코스닥, 중소형주, 그래서 낙폭 성장주가 여전히 우리한테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자, 그럼 차트를 통해서 네. 하나 설명드릴게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수가 이제 많이 올랐죠? 참 지났으니까 보면은 이때는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예, 지금 지수가 14% 올랐습니다. 이게 강세장의 특징이고요. 그렇다고 뭐 누른다 해서 큰 폭 조정은 아니에요. 역실적 장세는 제가 매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은 좀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찰나에 있다. 한번 월봉을 보실까요? 이제 2월 달도 역시 매크로면에서 역시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봉을 살짝, 그러니까 5월 이평선을 어느 정도 메우고 가는 그런 순거래의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예, 역시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제가 1월 달 양선이 나올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이제 코너가 황금 맥점 전략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양양운 패턴이에요. 그 유명한. 그러면서 일단 1월 달에 거의 상승을 장악하는 그런 캔들이 났거든요. 그래서 2월 달 조정이 난다 하더라도 크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간 차트로 보아도 코스닥은 이제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열권이에요. 계속 오실레이터가 90 이하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숨고르기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 갭 상승한 자리를 살짝 메우고 가는 그런 흐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시장을 이해하시면 어떻겠는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2월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too much 흥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경계 모드도 꼭 탑재해 가면서 다음 주를 바라봐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그렇다면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한마디로 좀 얘기해 보자면 그래도 고가 아닌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주식에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하나 뭘까요? 뭘까요? 리스크 관리예요. 리스크. 예,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절대 잃지 않는다. 잃지 마라. 네. 그다음에 잃지 않는 것을 명심하라. 그게 이제 리스크 관리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주식 자체는 그 위험 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회비용은 뭐냐면은 매도할 때는 쉽게 얘기할게요.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저점에서 매수하고, 이제 그런 전략을 필요하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시황 전략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도 꼭 유념하면서 종목 관점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가 보죠. 위원님. 네. 위원님께서 좋아하는 그런 내용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성장할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네. 그런 쪽에 있어서 내용이 충분하고 또 자리가 형성이 되면 위원님께서 잘 공략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오늘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오늘도 강의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뭐 우리 앵커님 의상을 보니까 아주 화이트하죠. 백합처럼 청초하신데 오늘 한번 그럼 뭐 이제 우리는 제 넥타이처럼 빨간색 계좌를 만드는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역시 제가 이제 30년 주식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저 매같이 똑같이 앵무새처럼 리바이벌 하는 거 아니야? 저 30년 주식했어도요. 새로운 논리가 별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 있는 종목들은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 잡자 그겁니다. 그게 바로 황금 맥주 전략인데 이번 주도 열일 해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그 한번 케이스를 보면서 여러분께서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야, 내가 저기에서 이 종목에 손이 나갔을까? 그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내가 손이 나가지 않는 종목이 이렇게 수익을 주는구나. 그럼 여러분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우리 황금 맥점이 포착했거나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실질적으로 같이 공략해서 수익 냈던 종목들을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비스토스입니다. 동사는 원래 신생아대 인큐베이터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유아용 의료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엊그제 종합병원에도 뭐 산부인과 신설한다 그런 얘기가 나는데 이미 차트는 이게 다 신규 상장주거든요. 여기에서 양음에서 황미기가 포착돼서
일주일 동안 무려 33%나 급등이 나왔어요. 이때 시간은 상한가까지 갔죠. 저점이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전혀 뉴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한 33% 오른 그런 예가 되겠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잘 아시는 로보스타도 여기서 양음양 패턴에서 공략해서 불과 3거래일 동안 24%나 올랐다. 예, 그다음에 또 세비캠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좋은 수익도 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제가 구정이라든가 설날, 예, 그때 특집 방송에 출연해서 금년에 한번 세비캠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드린 이후로 벌써 33%나 올랐네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또 여기서 또 황금 매점에서 포착해서 한 3일 동안 16%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TMC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신규 상장주에서 어떤 거냐, 반도체용 특수가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국산화로 처음 성공한 그런 회사인데, 이럴 때는 매수하지 않죠. 그러면서 음선 세계, 이 기가 막힌 황금 맥주 전략이거든요. 남들이 안 볼 때 여기서 매수해서 장중 상한까지 갔다. 그래서 우리가 맨 저점에서 첫날부터 공략해서 한 72%, 여기서도 그냥 이틀 동안에 한 뭐 31% 정도 오른 그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 음선 저점이었죠. 또 스코넥이 있거든요. 이 스코넥 같은 건 진짜 기가 막힌 맥점이에요. 이것은 제가 무료 톡방, 그 다음에 아침에 8시부터 8시 반까지 매일 여러분을 모시고 있는 좋은 정보의 선물 보따리 시간에서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양양음 패턴, 이평선 밑집에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XR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죠. 최근에 XR 그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아까 말씀 MP도 그렇고, 이게 다 뭐냐면 이미 기술적으로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올랐을 때는 이미 늦는 거죠. 예, 그래서 스코넥도 좋은 그런 시세를 냈다. 그 다음에 또 덱스터가 있습니다. 덱스터도 음선 5개짜리예요. 이것도 이제 VFX 특수 효과를 만드는 영상 그런 회사인데, 이렇게 되고 또 14%나 오른 예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규 상장주에서 펜트론이 있습니다. 펜트론도 보시게 되면 간단해요. 양음양 5일선 아래에서 21선 지키면서 쭉 가고 있죠. 불과 이틀 만에 14%. 이게 지은가요?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제가 아쉽게도 개인 투자들이 늘 올랐을 때, 많이 올랐을 때, 이미 급등이 일어난 종목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것보다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이 있는 걸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또 사마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이 한번 잘해 보실래요? 이게 위수형 밑꼬리 패턴입니다. 사마 알루미늄은 이게 알루미늄 박에서 탑픽이에요, 국내. 물론 롯데 그런 관련 종목도 있지만 사실 상장되어서 이게 탑픽이거든요. 이것도 20에서 지지해서 위수형 밑꼬리 패턴에서 당일치기로 12% 올랐어요. 이럴 때 손이 안 나가시죠? 이제 어느 때 뉴스가 나오느냐? 많이 올랐을 때요. 예, 그러면 저걸 샀어야 되는데 이미 그때는 늦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선점하시자,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다. 예, 그래서 이것도 쌈지엔터도 양음양 패턴. 이 종목은 여러분께도 추천드렸던, 이 시간을 통해서 했던 종목이지만, 우리는 16번 공략해서 이 종목 하나만 했으라도 아마 트리플 계좌를 만들었을 겁니다. 상자 첫날부터 여기 보시죠? 약간 좀 지저분하게 나오지만 많이 나와서 이것도 하여튼 뭐 13% 올랐다. 그 다음에 또 JI테크라고 그런 종목이 있거든요. JI테크도 봐요. 양양음 일수형 밑꼬리 패턴에서 그냥 12%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종목들 흐름 보니까 이런 종목을 이런 부분에서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주가의 부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위원님, 네. 우리 강의 준비한 거 있다고 들어가지고 네. 지금 이 시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지금 장은요, 수익 나시면 엄청 수익이 잘 나시는 양이에요. 아니면 소유되시면 철저히 소유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30년 됐잖아요. 네. 제 경험을 가지고 아까 좋은 정보 선장과 함께 이제 항해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 항해. 그래서 오늘 제가 스페셜로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특히 아픈 계좌를 가지고 계시거나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저는 이렇게 봐요. 입문하시면요, 쉽게 빠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테마주, 급등주 몇천 원짜리 탐닉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런 매매를 해서 손해를 보셨다면 뭔가 이제 새롭게 변화를 줘가지고 수익이 낼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거 좀 30년 됐으니까 저 좋은 정보가 그냥 TV구나 그렇게 겸허히 봐주시면 저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특별히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뭐 똑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좋은 정보 선장의 특별 항해 우리 제작진에서 이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주식시장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알고 접근하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 분석, 늘 펀더멘탈 얘기하죠. 주가는요, 종국적으로 펀더멘탈이 수렴해요. 실효성 테마는요, 그냥 예를 특히 정치인 테마라든가 일시적으로 오르지만 그건 펀더멘탈이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이 뭘까요? 그것은 테마긴 테마지만 앞으로 미래 성장성 가지고 오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때도 PPT 자료 준비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가야 할 길이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게 바로 뭘까요? 예, 로봇, AI 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의 시세를 선도했다. 이게 바로 기본적 분석이에요. 실적과 성장성을 반영한다.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술적으로 맥점공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기회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된다. 특별한 거 없어요. 과거의 경우로 미래를 예측하는 게 바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느냐?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의 콜라보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차트, 수급, 재료도 좋지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 펀더멘털을 중시하고 이게 분모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분자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 무를 겸비해야 전제에서 승리하는데 차트보다 기업 내용을 먼저 살피고 본질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저점에 매수하자. 이것을 하는 게 바로 황금 맥점 추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거부가 되는 다 누구나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거부가 되고 싶죠. 근데 뜻대로 되지 않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거부가 되는 것은 다 누구나 그런 바람 때문에 주식시장에 입문하시죠. 근데 현실과 지금 내 이상은 반대로 움직이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부가 되려면 시대의 흐름, 패러다임 시프트를 남보다 먼저 간파하셔야 해안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머니투자에서 딱 3년이 됐습니다만 그때 우리 이화선 앵커님의 첫 일성이 제4차 산업혁명주의였습니다. 어떻던가요? 그리고 금년 1월 달 들어서 그게 먼 과거였다면 최근마저 뜨끈뜨끈한 게 뭐였죠? 1월 달 성장적으로 갈 것이다. 컨텐츠, 로봇, AI. 제가 머니투데이 타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께 선점하자고 특히 식리사냥조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남보다 먼저 간파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도주로 저점에 선점하다. 쌈지엔트 있었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었죠. 코난 테크놀로지 있죠. 다 그 섹터에서 대장주는 우리가 모두 장악한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 이게 맥점 매매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내 계좌 수익을 늘려가는 그런 비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게 좀 실패하는 이유가 물론 뭐 공부도 공부지만 그거 다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공부하기가 힘들죠. 무엇보다 실패하는 이유가 나는 이거라고 봅니다. 심리전에서 진다고 봐요. 군중심리, 감정이입,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따라다니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하시다는 거죠. 이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사람 지표가 있는데요. 주가가 오르면 막 흥분합니다. 내가 저거 못 사면 바보 같지? 지금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따라다니죠. 그 다음에 조금 내리면 또 불안감, 자포자기면서 매도합니다. 특히 펀더멘트 되는 종목들. 제가 이제 그런 경험도 좀 몇 번 많이 해봤는데요. 주가가 계속 올라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까 펀더멘트를 되는 종목이 2박 3일 내렸다 해서 그냥 패대기 치고 다른 데로 또 가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더블, 트리플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박 3일을 못 되는 그 조급증도 하나의 우리가 좀 실패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모로 쏠림 현상을 극복하셔야 되는데 언론에서 낙관이 있을 때는 이미 8분 능선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 시장 끝나고 뭐 때문에 오르고 뭐 때문에 늘 방송마다 모든 방송에 그 분석하기 바쁩니다. 여러분들 그 분석 따라가서 수익 나셨나요? 아니죠. 그래서 특히 많이 오르면 많이 흥분하고 그러죠.
그때는 저항 세력이 돼야 돼요. 그때는 뭐냐? 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황 전략도 이번 주, 다음 주 초는 조금 경기 모드라는 게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오른 종목들을 많이 그 다음에 따라가봤자 크게 내 계좌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비관 일색일 때 대표적으로 1월 달에 그랬잖아요. 12월 말부터. 그래서 비관 일색일 때 역발상을 갖자. 그래서 제가 늘 지게서는 성공 투자의 철학.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제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성공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대박의 기회는 1년에 두세 번 꼭 와요. 작년에 제가 7월 달에 썸머레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최저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 어떤 말씀 드렸죠? 4분기 좋아질 것이다. 물론 12월 달은 안 좋았지만 10월 달, 11월 달 좋았죠? 똑같이 그때가 많이 내렸을 때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릴까요? 진정한 대박은요. 종목도 그렇고 시황도 그렇고요. 역발상이 역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역배열. 그래서 그때가 바로 역배였습니다. 이게 많이 과다하고 예. 그래서 저는 왜냐면은 금년 1월 달도 12월 달 너무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전체도 안 좋았고 1월 효과가 온다고 역실적장에서 1월 효과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꼭 잡자. 근데 이것도 아무나 잡는 게 아니다. 결국 디시전 메이킹, 기회 부착, 의사결정이 생명이다. 늘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포트 비중하고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매도할 때는 매도하고 또 이렇게 저점 잡을 때 또 잡고 이렇게 하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이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도 한 말씀 드리고 싶고 과연 제가 빨리 이게 나갈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연 여러분께서 특히 아픈 계좌를 가지신 분들은 여기에는 이제 제가 빠진 게 있는데 희망 부분도 하나 있어요. 내가 산 종목이 무조건 가겠지. 한 종목과 결혼해서 뭐 간다 해갖고 그런데 제가 희망 부분 때문에 깡통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자체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매도할 때는 매도하고 복리밥으로 계좌를 불려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성공형 투자자하고 실패형 투기자 특징은 제가 30년 제가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데 성공형 투자는 시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귀족주. 예? 이것을 펀더멘털과 미래가치를 중시하고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 다음에 실패형 투기자는 급등주, 세력주, 잡주, 테마주, 루머, 테마, 수급에 의존하는 매매를 주로 하시고요. 포트 구성은 명포수는 산탄총을 쏘지 않는다는 말이죠. 주력주에 좀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면서 대표로 쌈지엔트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메인 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 주력주도 없이 그냥 백화점식 나이라고 매매는 되게 힘들죠. 내가 어떤 종목을 샀나를 잘 모를 때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항상 내가 산 종목이 5개 이상 넘으면 그때부터는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 제 경험상. 그리고 이게 매매 패턴도 저점에서 여유 있게 매수하고 고점에서 저점 있게 매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실패한 투기자들은 불기둥 추격하고밖에 말씀드린 대로 내리면 화들짝 겁이 나서 또 매도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으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사면 고점이에요. 팔고 나면 저점이었다고.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근데 쉬운 건 아니죠. 예, 그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리 상태, 2박 3일을 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좁게 하는 것보다도 느긋하고 여유롭게 해라. 주식도 사업이다. 월 단위의 결산 개념을 가지시고요. 보는 안목도 중우장대하고 봉황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보시라. 결국 우리가 1월 달 예, 바로 성장주 봤던 그런 눈처럼 말입니다. 과거 눈에 보이는 시세에 집착하시는 것보다는 남보다 한 발 앞서 차스를 포착하자. 고독한 길. 이렇게 가약 먹을 때 크게 먹습니다. 긴가민가 하다가 뒤늦게 가담하는 것은 내 계좌에 독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성공형 투자자가 되기 위해 우리 오늘도 노력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성공형 투자자로서 마음가짐 세팅하고 계속 다가보면 좋겠네요. 자, 종목을 더 심화 시간으로 이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황금 맥점에 있어서 제대로 된 분석 들어볼 수 있는 심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공부 이어가면 좋겠네요.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주도 파이팅 할 수 있는 그 맥점 전략 오늘도 배워볼까요? 예,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통계에서 표본이 많을수록 그 확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지만 어떤 한 종목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 네. 여의도 주식왕 추천해서 엄청난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가져오서 엄청난 수익을 낸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제가 들고 나왔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것을 소위 말해서 경영에서 할로 이펙트, 현혹 효과라고 그래요. 저는 그런 것들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보편 타당한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내가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아서 어떻게 내 계좌를 살찌우느냐 항상 거기 저는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표본수를 좀 많이 가지고 들고 왔어요. 얼만큼 큰 수익을 냈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열이 가려지는 이 장세에 있는지 소외되신 분들 함께 공부하시면서 오늘 한번 제가 그동안 우리 황금 맥점에서 포착한 종목들의 한번 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장주가 뭘까요? 최근 시세를 가장 많이 낸 거. 오늘 제가 무방 주제도 있죠.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거죠? 예, 바로 AI 관련 종목이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SK 커뮤니케이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SK텔레콤으로 넘어갔어요. 자, 어차피 통신사는요. 뭘 해야 되죠? AI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KT가 뒤늦게지만 그것도 하고 있고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챗 GPT가 이제 막 되고 있잖아요. 1억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먼저 기술적으로는 저점에서 포착됐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처음 공략부터 600%에 가까운 지금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것은 저희가 뭐 집중적으로 공략한 건 아니지만 그 기업 내용,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고 카이, 한국우주도 지분했다.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이 대기업이 그 뒷배에 있는 종목들이 시세 흐름이 좋아요.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거죠. 코난 테크놀로지고 그다음 두 번째 애니플러스를 보시겠습니다. 자, 애니플러스는 이것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 다 똑같이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 상승에서 한번 보실까요? 양양음, 특히 이 역전된 망치. 음선 공략을 잘하셔야 됩니다. 음선 공략을 잘하셔야 돼요. 이 역전된 망치 음선이었어요. 이때부터 주가가 그냥 슈팅이 나왔죠? 멋지게 올랐습니다. 애니플러스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스파이 패밀리 웹툰 그런 걸로 해서 일본에서도 뭐 동시에 방영되고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한번 제주은행을 볼까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음 패턴. 살짝 눌렀다가 저 이렇게까지 오른 줄 몰랐어요. 여기서 잠깐 손을 놓고 있었는데 94%나 올랐습니다. 사실 제주은행 같은 건 뭐 M&A 이슈가 있고 사실 이것도 그냥 꾸준하게 성장성보다는 그런 재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냥 손을 놓긴 놨습니다만은 저점 잡으니까 이게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아까 이제 애니플러스와 비슷한 게 차트 보세요. 주식 되게 쉬워요. 예. 죄송합니다. 쉽다고 그래서. 제가 경험상 그래요. 많이 힘드신 분들 치고 또 약올리는 같은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참 꽃길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양양음. 이거 똑같죠. 아까 애니플러스하고. 이거 DNC 미디어는 나 혼자만 레벨업.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올라가잖아요. 제가 이거 뭐 푸시라고 그랬죠? 웹툰을 보려면 일본에 귀멸의 칼날을 보시라고 그랬어요. 귀멸의 칼날이 2천억을 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게 없을까요? K-팝, K-컨텐츠 하는데 웹툰도 될 거야 라고 했던 게 바로 애니플러스하고 DNC 미디어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이제 로봇에서 뉴로메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많이 귀에 익으시죠? 인디하고 모비. 예, 치킨 튀기는 로봇, 결국은 협동 로봇이 이제 앞으로 간다. 라고 해서 보세요. 1월달 이렇게 제가 1월달 왜냐면 특히 신규 상장주는 10월달, 11월달 이후에 상장주는 완전 박인세일이에요. 펀더멘털 대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는 장도 안 좋았지만 수급에 의해서 우죽순처럼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 주가가 내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일시적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맨날 수급 보고 뭐 차트 보고 차트가 나쁜 건 차트도 저점에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수급을 이기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이기는 수급이 없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저평가됐으니까 이거 114% 올랐잖아요. 이것은 다 이런 것도 뉴로메카도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핑거스트리도 바로 이런 거거든요. 웹툰 무협하는 그 무협 무툰하고 그다음에 로맨스, 이게 또 큐툰이라고 두 개 웹툰인데 요것도 다다 이 저점에서 잡으니까 뭐 상한가도 뽑으면서 계단식 상승파를 이룬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데이터 솔루션이 있는데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AI 관련이죠. 말 그대로 데이터 관리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 최근에 이것도 보시게 되면 황금 맥주에 포착한 거 어디냐? 굉장히 쉬워요. 이평선 밀집에서 이평선 밀집을 노리시라. 이평선 밀집은 소위 말해서 에너지가 막 응축되어 있는 거다. 이게 뭐냐면 조주의 단계예요. 조주의 단계, 상승 에너지를 비축한 단계거든요. 이럴 때는 윗바이 됐든 아랫바이 됐든 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캔들을 봤을 때 이게 모닝스타가 나오죠. 모닝스타. 그다음에 또 양양음 나와서 살짝 모닝스타 나오고 이때부터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또 일부는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SBB 테크가 있습니다. SBB 테크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기억이 나요. 자, 월요일 날 새롭게 신규 상장이 되는데 로봇도 제가 여러분 미리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직김이 아니고. 새롭게 로봇 앞으로 세상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신규 상장조, 감속기에서 숨겨진 진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월요일에 상장을 해요. SBB 테크였어요. 감속기 부분. 산업용도 있지만 이때 상한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다 12월 달 장도 안 좋고 해서 많이 내렸죠. 1월 달에서 이거 얼마 올랐나요? 이렇게 바로 이것도 이제 156% 올랐다. 여러분들 아까 어떤 말씀 드렸죠? 1월 달 우열이 굉장히 가려진 거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공략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무료 톡방을 통해서 다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IMBC가 있습니다. IMBC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뭐 재료인데 이 저점이 잡으면서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로봇에서 최근 시세 대장주는 네임보 로보틱스에 있습니다. 삼성에서 투자를 했다. 아까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를 SK텔레콤에 투자했다. 그런 것들을 비하인드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대기업이 손대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투자를 할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에서 590억 투자를 해서, 제가 웬만하면 갭상승하면 매매를 안 하는데 이때 삼성에서 그 뉴스 보자마자 우리는 그냥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143%나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 가온칩스 한번 보겠습니다. 가온칩스 같은 것도 이것도 제가 참 방송 때마다 늘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뭐냐,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다. ARM M&A 이슈 한다 하더라도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다. 이거 뭐냐면 설계 시스템에서 파운드를 넘어갈 때 그 공정을 최적화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 그 다음에 ARM 다 최선호의 파트너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점이 잡으니까 54%나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KT에서 좀 다음에 한 게 뭘까요? KTCS가 있고 IS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죠. 양양음. 그래서 92%나 오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근 것만 보더라도 브리지텍도 결국 AI 콜센터 운영을 회사인데 이것도 양양음. 이거 확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양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급등이 나오더라. 다 저점이었고 리스크 크게 없이 누구나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맥점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AS 한번 볼게요. 두 종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루닛입니다. 루닛은 의료계의 AI예요. 그래서 그 암을 진단하는 루닛 인사이트가 있고 또 암을 치료하는 루닛 스코프가 있어요. 한 300억 정도 투자를 받은 그런 회사가 되죠. 이것도 역시 11월 7일 날 제가 추천드렸는데 94% 거의 100 가까이 올랐죠. 다 저점했다는 사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유명한 쌈지 엔터입니다.
쌈지엔터 이것도 12월 26일 날 106%나 올랐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더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것은 제가 AS를 해드리는데 84만 주 2개월짜리 보유 세명이 풀립니다. 지난번 127만 주 잘 소개했거든요. 다음 주 어떤 그 수급이 이루어지면서 잘 극복해 나가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좋습니다. 추가 전략도 한번 세워주셨고 이제부터는 다음 주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도 들어볼게요. 위원님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요? 네, 저는 좀 내린 종목. 네, 다음 주는 한번 청단 글로벌을 볼까 합니다. 네네. 그래서 청단 글로벌이 왜 맥점이고 가격 전략을 어떻게 둘 것인지 제가 공개 방송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단 글로벌 주목 관점 내려주셨는데요. 가격 전략은 잠시 후 펼쳐질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니까요. 잘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네. 좋은 종목을 향한 우리의 꿈 계속 이어갑니다. 아픈 계좌 치유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 12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나눠주신다고요? 예,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좀 제가 이제 명함의 교차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시황 전략은 전략. 또 저와 함께 진짜 3년 농사를 한꺼번에 지은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 아실 겁니다. 뭐 저는 저한테 문자가 있으니까 딱 그것이 이제 그 기본 팩트가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는데 거기에는 진짜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그게 의미예요. 10개월 동안 고생하셨다. 뭐 이렇게 뭐 40% 마이너스 계좌가 됐다. 이제 그런 분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히 아픈 계좌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직장 다니시면서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도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비법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제2의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588% 수익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성장성을 갖추면서 앞으로 우리한테 큰 시세를 주는 종목도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 아직도 아픈 계좌를 가지시고 그러신 분들 아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다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하시는 비법 알려드렸죠. 거기다 세세하게 또 기법도 전수하면서 좋은 정보도 드릴 테니까 놀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수익 내기 위해서 전략 모아보시죠.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MTNW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 꼭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2시부터 시작하니까 파이팅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좋은정보위원과는 12시 무방 함께 하시고요. 머니왕 2부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